자, 그래서 허가를 할 때 검토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하나를 끼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일단 뭐다? 결격사유, 그 다음 확보, 경력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격사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확보, 그 다음에 자본금 이런 걸 따져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을 갖췄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허가증을 뭐 한다?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쭉 해서 허가증의 발급을 읽어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자, 경찰서장을 거칩니다. 거쳐서 허가증을 발급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허가는 누가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하는데, 자, 누구한테 준다? 서장한테 주는 거죠. 관할 경찰서장한테 주고 그 서장이 뭐합니까? 신청인한테 발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거칩니다. 거쳐서.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얘기예요? 자, 재발급 신청. 만약에 잃어버렸거나 이러면 재발급을 해줘야 되겠죠? 재발급 가볍게 보시는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에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 재발급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재발급 신청은 여기 하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받으면 보내서 발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 그러니까 일단 시도경찰청장이 어떻게 허가할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제출할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쭉 따졌죠. 그래서 제출 서류. 자, 신청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거죠. 쭉 읽어보시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면 뭘 제출한다? 요걸 제출하는 거죠. 일단 법인의 정관 있죠. 법인의 정관이 회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왜냐면 임원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비 인력 이런 것들 쭉 있고, 확보 계약서, 장비 확보 계약서 있는데 확보 계획은 없을 때 하는 거죠. 없을 때.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해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단 등기를 했잖아요. 이 등기사항을 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냈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는 겁니까? 쭉 해서 일단 시도경찰청장은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게 돼 있다. 조회해보면 알아요. 조회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 그래서 그런 제출을 서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요건. 이제 물적 요건은 뭐예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법에다 넣어놓고 약간 기술적인 것들은 뭡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경비업자의 물적 요건, 그러니까 물적은 시설이에요. 돈, 사람을 제외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물적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 법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다음의 요건이 뭐예요?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뭡니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최소 1억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 1억. 그래서 왜냐? 또 1억 이상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도 못 갖추고, 그 다음 뭡니까? 임금도 못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1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1억 이상인데 혹시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5천만 원 이상. 틀리죠? 왜 그러냐면 일단 1억 원이라고 법에 돼 있으니까 1억 원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지금은 사라졌는데 원래 법인은 회사예요, 회사. 근데 회사인데 예전에는 상법에서 자,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출자가 필요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규정을 생각해서 출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낼 수가 있어요. 1억 원 이상.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그러니까 물적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바로 시설경비 업무일 때, 시설경비 업무면 어떤 시설을 경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된다? 장소나 해서 시설을 경비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설을 경비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경비원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10명 이상이 중요하냐? 과거에는 20명 이상 했어요.
그래서 요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다. 그래서 10명 이상. 20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자 뭡니까? 경비원은 실제로 경비를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경비지도사인데 경비지도사는 한 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다? 시설 경비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자, 일단 경비원이 최소 몇 명? 10명. 그다음에 거기에 감독자인 경비지도사가 몇 명? 1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거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1억 원 이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자, 나머지 경비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강조합니다. 왜냐? 법이 최근에 바뀌었다. 법에서 개정 내용을 시험에 내는 건 출제위원 입장에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시면 될 것 같고요.